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고 청담동에서 와인 레스토랑 셰프로 근무하고 있는 성기혁 셰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요리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음식들도 보시면서 설명하는 시간 갖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리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PPT 보면서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리사는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뭐 대중음식점, 그리고 병원, 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타 조직체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데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수행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양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중식, 뭐 한식, 뭐 보고 요리사까지 여러 가지 요리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나에게 적성에 맞는 요리를 결정하고 또 연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 요리사의 입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많은 걸 접해 봐야겠죠.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리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보시면 메뉴를 좀 이렇게 맛있게 또 계획하고, 또 필요한 재료를 또 SNS라든가 또 시장에 가서 구입도 하고, 재료들을 다듬고 뭐 양념을 만들고 뭐 소스를 만들어서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예쁘게 담아야 고객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 뭐 간, 그다음에 모양, 색 잘 맞춰가지고 예쁘게 담는 것도 요리사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식자재 같은 경우도 잘 관리해서 먼저 들어왔던 것들은 먼저 쓰고,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접시 같은 경우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쁘게 담으려면 예쁜 접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기라든가 접시, 물론 조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음식도 맛있게 나갈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요리사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성과 능력은 어떤 게 갖춰져야 될까요? 메뉴를 좀 짜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저장, 뭐 재료 준비, 이런 요리 기술들을 일단은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관련돼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가면서 음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구되는 뭐 재료의 양,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이, 좀 말이 어렵지만 만약 300명의 예약이 들어왔다, 100명의 예약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에 맞게끔 식자재를 주문하고, 또 거기에 알맞게 재료들을 주문해서 그렇게 수리 좀 계산적으로 되어져야만 이렇게 음식들을 좀 빠짐없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재료를 썰고 다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처음에 일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연습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은 뭐 다듬고 위에 선배님들이 시키는 것만 많이 했었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고, 그리고 뭐 파 다듬고 칼질 같은 것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전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설거지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궁금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궁금해하고 아이디어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적성이 가장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리를 하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전문 요리사가 되겠죠.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뭐 또 단체급식이나 뭐 카페, 베이커리 이런 데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터링, 뭐 출장 뷔페라고도 하고, 연애, 파티 이런 것도 이제 케이터링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관공서는 그 조리 공무원도 있어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니 아마 요리사로서는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리 공무원으로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전문 요리사로서 한 5, 6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메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장 경험이 없으면 메뉴 개발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따라갈 수도 없고 적응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점포 개발까지도. 점포 개발은 어느 정도 그 프랜차이즈 아시죠? 여러분 막 그 백종원 하면 홍콩 반점도 있고 새마을식당도 있고, 이런 점포 개발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스킬,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5, 6년 이상은 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작가도 요즘엔,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요리를 시작했을 때는 전문 요리사가 전부 다였어요. 기껏해야 학교, 교수님 여기까지 정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메뉴 작가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작가, 또 요리책도, 또 블로그 운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뭐 많이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도 요리사로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졌죠. 식품 연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콩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건, 즉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콩을 단백질을 이용해서 또 이런 식품 연구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칼로리를 줄인 음식도 만들어져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요리 후배 양성, 이렇게 보시면 교수나 선생님, 지도사 이런 것들은 당연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서 후배들에게 또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 경험을 살려서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가 현장 경험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밟아야 할까? 보면 교육 훈련을 보면 전문대학이나 4년제 졸업을 하셔도 되고요. 굳이 내가 요리에 정말 현장 경험을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장 5, 6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해외 요리과정 이수가 있잖아요. CIA나 르꼬르동 블루 같은 그런 요리학교 나오셔도 요리사 길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갈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정말 열정을 갖고 이 요리에 미치지 않으면 정말 더 발전할 수가 없겠죠. 뭐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분야에 미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사실 잘 이뤄낼 수가 없죠. 뭐 자격 면허 한번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뭐 조리 기능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한식조리기능사, 양식기능사, 그 다음에 중식, 일식, 보고조리 기능사까지 있는데, 기능장은 현업에서 한 10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시면 이제 도전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자격증 따고 7년 정도 지났을 때 도전할 수가 있고, 기능장 다음에는 명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분야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어야 명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명장이 만약에 따시게 되면 국가에서 많은 좀 혜택도 있고 인정이 받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로는 일단은 명장까지도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 기능장까지 따셔도 정말 훌륭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음식 했던 거, 제가 만들었던 음식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산물 플레이트라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이렇게 푸짐하게 손님한테 나갔을 때 되게 좋은 반응했던 그런 음식이고, 그 옆에 있는 메로 스테이크라고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에요. 이거는 후레쉬가 없고요. 냉동 상태로 들어와서 먹어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기름기가 많아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생선 요리이고, 되게 고급 생선 중에 하나예요. 메로 스테이크예요. 그 다음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죠. 로제 파스타라고 하는데, 게살 로제라고. 걔를 통째로 다 한 마리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로제 파스타나, 옆에 있는 거는 루꼴라 피자가 되고요. 한 300도씨에서 4분 정도만 구우면 이렇게 맛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노란 색깔 나는 접시에 나오는 음식은 그 안에 얍사가 들어가 있고요. 필로 페스츄리라는 게 있어요. 페스츄리 아시죠? 페스츄리 반죽을 얇게 밀어가지고 덮어서 감싸가지고 오븐에 구운 거고, 이 노란 소스는, 이거는 홀랜다이즈 소스인데 버터 소스의 그 일종인데 같이 곁들여 먹으면 상당히 고급 음식이 되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망고 가지고 이렇게 식초나 꿀이나 견과류 같은 거 넣고 같이 곁들여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새콤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옆에 있는 음식은 비싼 식재료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좀 높으신 분이 오셨을 때, 저희 가게에 레스토랑에 오셨을 때 메뉴에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하나하나 손질을 다해서 참치라든가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요리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하얀 색깔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스파라거스랑 관자랑
그다음에 치즈구이랑 오징어 먹물 갖고 만든 그런 전병 같은 경우인데 투일이라고 해요. 투일. 말이 어렵죠. 초록색 소스는 그 이제 완두콩으로 만든 소스인데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좀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항상 플레이팅을 예쁘게 담아야 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전복이에요. 전복을 한 2시간 쪄가지고 버섯 보시나요? 버섯을 자연성의 버섯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라이스페퍼에다가 감싸가지고 한번 튀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최대한 예쁘게 담는 것이 사람들한테 볼 때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일단 먹기에 좋겠죠.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줬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꿈꾸면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등병 때 축구를 하다가 되게 빵 냄새를 맡게 됐어요. 사실 저녁에 저희 부대 옆에가 빵 공장인지도 모르고 휴가 나가면 좀 빵을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이 시초가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그럼 요리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꿈꿔오게 됐고 제가 롤 모델은 일단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단 최현석 셰프고요. 일단 그분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분을 알기 전에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책이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다 보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참 저런 셰프가 되고 싶다는 거를 많이 롤 모델을 삼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저희 가게에 한 일에 수행원들과 한 25명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로 나갔기 때문에 세 번째 코스를 나가다가 이게 2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은땀이 흘렀죠. 세 번이니까 제가 준비했던 코스인데 이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얘졌죠. 근데 이제 제 위 형님께서 좀 양이 많은 걸 좀 쪼개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나갔던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고 1년이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적응도 안 되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11시간, 12시간씩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적응도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또 모든 게 낯설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 셰프한테 꼭 인정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좀 버텼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다 보니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도 갖게 되고 흥미를 많이 갖게 되었던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리사로서 보람 느끼는 거는 일단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극찬을 했을 때는 그것만큼 뭐 보람이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나갔던 또 코스가 저희 업장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많이 있다 보면 코스로 많이 음식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때 어떤 손님이 저를 불러서 전 요리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어느 요리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국내에서 있었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많이 준비해서 공부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많이 보람되고 그렇죠. 일단 저는 한식 퓨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식이랑 양식이랑 조합된 게 퓨전 음식이고 만약에 뭐 중식이랑 양식이랑 이렇게 퓨전하게 되면 중식 퓨전이 되는데 양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저는 이제 한식 퓨전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음식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갈비구이 같은 게 있으면 그거하고 회추리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감싸서 같이 이렇게 손님한테 나갔을 때 또 저 나름대로 요리를 이렇게 해서 손님한테 인정받았을 때 좀 기억이 남고 또 한식이랑 최대한 양식화 시켜서 많이 플레이팅을 하고 음식에 담고 이렇게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장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이제 저 살아온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요. 사실 웅크리고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만들어가고 어떤 멘토를 만나서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생각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은 걸 발산했으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어떤 걸 하든지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배려하는 마음이 갖고 있고 또 사람들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걸 하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는 동생 중에 공부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리 하나 때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혼자 독학을 해서 프리토키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됐고, 그 친구는 20대에 요리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호텔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커리어를 많이 쌓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슐랭 스타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메뉴 개발팀에 있는데, 개발팀을 하면서 요리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요리 지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리에 열정이 많아서 영어 공부까지 했던 친구라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자기 하고자 하는 곳에 영어가 필요하다면 그 영어만큼 정말 정복했듯이 열정을 갖고 그 마음 품고 했으면 좋겠어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거든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사실 그 지금의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소중한 시기인 걸 알게 될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이 시기에 컴퓨터에 또 핸드폰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마음속에 많이 담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 키워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열정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에서 미치면 미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치도록 해야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열정 갖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제 후배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